핫쌤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 관련 문제를 풀 때 그 구분이 헷갈리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 16개만 제대로 이해하면 막힘없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 유형 세 가지죠. 발생형 문제, 탐색형 문제, 설정형 문제. 자, 이 설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LG경제연구원이 사토 이니치의 설명을 빌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발생의 문제는 일어나 버렸다의 문제를 말한다. 이게 바로 변화를 뜻하죠. 물이 엎질러졌습니다.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패턴을 벗어나는 일이 발생했을 때만 문제를 인정하게 된다. 그래서 부진, 이와 같은 표현이 바로 변화를 일으킨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표현 가지고 변화가 발생했다 판단해서는 발생형으로 잡는 겁니다. 자, 탐색형 문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답니다.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의식으로 내가 더 잘해보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탐색형 문제는 재고, 향상, 강화, 개선 이와 같은 표현이 꼬리를 물고 다닙니다. 여기에다 관리란 단어를 하나 더 추가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탐색형 문제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문제의식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짚어주면 되죠. 설정형 문제는 5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5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주면 되죠. 자, 지문 설명에서 설정형 문제는 주로 상부 경영층의 전략적 관점을 요구하는 문제의식이다. 이거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그 대표 사례가 삼성자동차입니다. 1980년대 후반 이건희가 아니라 이병철이가 삼성이란 조직에다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우리 자동차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이게 바로 설정형 과제입니다. 미래 조건을 상정했을 때 생성되는 문제이다 이거죠. 지금이나 그때나 삼성의 주력 업종은 전자 또는 전기인데 갑자기 기계라고 하는 자동차를 들고 나온 거죠. 그게 바로 설정형입니다. 자, 상부 경영층의 전략적 관점. 이것은 결국은 최종 결정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문제입니다. 신입사원이나 중간층이 신제품 개발하자, 그리고 시장 개척하자, 그리고 생산 라인 이전하자 이와 같은 얘기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만이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이 지시했다고 이게 설정형이냐? 아닙니다. 이거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자, 경영층의 분명한 의사결정에 따른 미래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제여야 합니다. 매출 달성률이 떨어졌다라는 변화가 있어야만이 판단할 수 있죠. 발생형이냐 아니면 탐색형인지. 어쨌든 간에 이것은 설정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정형 문제 유형 5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설명은 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 권위자 그리고 한국에서 대표적인 권위자가 설명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다시 정리하는 거죠. 세계적 권위자 설정형 문제 2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국 공장 건설하는데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가? 우리 회사가 비업계 선출하는데 예상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책에서는 신사업, 신시장, 신제품 개발과 개척, 새로운 시스템 도입. 그래서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예측 문제인데 예측 문제는 사토 이니치가 하는 말 발생형 문제의 일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설정형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형 구분 판단 기준은 변화입니다. 설정형은 이미 5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면 되죠. 발생형과 탐색형
그 구분은 변화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엎질러진 물, 발등의 불, 이와 같은 변화가 있어야만이 발생행위라고 할 수 있고,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좀 더 잘해보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면 탐색행위죠. 탐색행위는 주로 근본 원인을 찾는 쪽으로 문제의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제형 구분 연습하기, 내가 A부터 P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매출 저조, 판매 부진이죠. 이것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발생행위죠. 클레임 발생입니다. 기계 고장났죠. 발생형. 마무리하지 못했죠. 발생형. 자, 추락사했죠. 발생형. 저하입니다. 그래서 발생형이죠. 신시작 개척, 이것은 설정형이죠. 고객 만족도 재고, 재고란 단어가 들어갔죠. 거기다 고객 만족도가 떨어졌다라는 정보가 없죠. 변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탐색형이죠. 생산성 재고, 재고란 단어가 있고 생산성이 떨어졌다라는 변화 정보는 없죠. 그래서 탐색형. 자, 이직률 관리, 이직률이 높아졌다는 정보는 없죠. 그 상태에서 관리하겠답니다. 그래서 탐색형이죠. 이탈자 설득. 자, 누군가가 사표를 쓰고 나가겠답니다. 그러면 설득이란 이 표현에서 방향을 짚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잘했다, 너 가, 이 뜻일까요? 아니면 사표 거두라는 뜻일까요? 거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발등의 불입니다. 발생행위죠. 신제품 개발 무조건 설정형입니다. 통신비 절감. 자, 통신비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없죠. 그 상태에서 절감하겠다는 쪽이기 때문에 탐색형이죠. A국 생산 라인 이전, 이것은 무조건 설정형입니다. 자금 흐름, 흐름입니다. 예측이죠. 앞에서 사토니 예측가 설명했죠. 현재와 연장선상에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발생형 문제 일종입니다. 신입사원 입직 교육 실시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발생형 문제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짚을 수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죠. 설정형 과제. 이 문제가 서한섭 박사가 만든 겁니다. 이직률 관리죠. 그러면 탐색형. 부진이죠. 발생. 신제품 개발. 설정형이죠. 통신비 절감. 이것은 탐색형이죠. 그러면 설정형 과제는 3번이죠. 자, 20문제인데 과제를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다른 과제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 신입사원 훈련 실행이죠. 그러면 발생형이죠. 고객 만족도 재고 탐색형. 마무리 넘겼답니다. 발생형이죠. 이 세 개만 가지고도 답을 정할 수 있죠. 자, 4번 통신체계 도입이랍니다. 통신체계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전화 100대, 이 중에서 팩스 10대,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 자, 이메일 계정, 직원들 비상 연락망,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게 통신체계죠. 자, 이것을 도입하겠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요? 발등의 불이죠. 그래서 발생형입니다. 이 문제는 기술 영역에 들어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제 해결 관점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발문에서 보면 산업재해의 근본 원인을 묻고 있죠. 앞에서 했습니다. 근본 원인을 찾고 싶어 한다. 그러면 탐색형으로 연결하라고 그랬죠. 자, NCS 기술 영역은 산업재해 근본 원인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적 원인, 다른 하나는 기술적 원인, 또 하나는 자극 관리상의 원인, 이렇게 들고 있는데 지문의 제시 사례 가는 전체 작업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암기해야 되죠. 근데 나를 보면 이재용 부회장 등장합니다. 규정에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누수검사를 할 때 사람들을 대피시켜 하는 게 기본인데 그게 안 지켜졌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누수검사를 할 때는 혹시나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주변에 사람들 대피시키고 해야 된다. 근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니? 하고 질책하는 거죠. 문제 발생의 원인을 미리 짐작할 수 있었는데 왜 생각을 하지 못했니? 즉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하면 그만큼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 너희들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지금 수습하느라 서두르고 있지. 비용 많이 들지. 사회적 질타받고 있지. 이게 무슨 꼴이니 하고 관리상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 해결 영역의 내용들은 전부 다 이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이론도 개념에 따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제대로 이해해주면 많이 풀 수 있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면접 열차 타러 갈 수 있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